안녕하세요, 이하익입니다. 오늘도 이제 이어서 뉴비 가이드 2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출석 체크 3일차가 되어서 공셋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공세트 6개의 아이템을 얻었고요. 게다가 이렇게 GMIK에서 오는 영상 시청 선물 상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유튜브에서 새로운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댓글에 이제 GMIK님이 선물 상자 비번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보시고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드디어 75제 공셋을 얻었습니다. 짜잘하고 약한 장비들과 달리 75제부터는 그나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중요한 장비들은 잠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최대한 강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재화, 모든 장비 이거를 모두 다 넣어서 강화를 하셔야 됩니다. 무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무기를 먼저 최대한 끝까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결과가 쓰레기여도 무조건 강화하셔야 돼요. 모든 부위를 강화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쉽게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일이 이렇게 클릭할 필요가 없고 톱니바퀴에서 1레벨에서 28레까지만 선택한 후에 전설까지 하시고 자동 등록을 단계별로 누르시면은 알아서 바로바로 강화를 할 수 있게 되십니다. 어차피 저는 최대치로 강화를 할 거기 때문에 끝까지 최대치로 해놓고 강화를 누르세요. 이렇게 강화 끝나셨다면 당장 여일의 DL한테 가셔서 이 장비를 모두 빼주세요. 참고로 에픽7은 모든 장비를 해제할 때마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75제 등급 말고 레벨별로 보신 후에 75제 장비들을 모두 다 넣어주세요. 그럼 이제 아양님 콩세트는 4개인데 왜 6개를 넣으시죠? 왜냐면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최강의 장비가 이거기 때문에 세트가 오버가 된다 하더라도 넣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그 전과 다르게 엄청난 데미지 업을 볼 수 있거든요. 전투력이 2만이나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13강, 8강 이런 식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하나하나씩 15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레나를 들어가 보자면 드디어 아레나에서 어느 정도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간 랭킹 선택 보상에서는 항상 하늘석 선택해 주시고요. NPC 아레나도 해주셔야 됩니다. NPC 아레나 할 때 주의점은 NPC 아레나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영웅들은 경험치를 얻지 못하고요. 재화도 보상으로만 얻은 이 전복 점수와 하늘석밖에 못 얻습니다. 그런데 영웅들에게는 친밀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친밀도가 10에 달하게 된다면 스킬 업그레이드하는 머라고라를 대체하는 스킬 포인트를 3개나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히나 아레나 AI를 공격할 때 최대한 4성 이상의 영웅들을 넣어주세요. 3성이 친밀도가 10을 찍는다고 얻는 보상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4성 이상의 영웅들을 모두 모아두고 여일의 디에라가 모두 다 죽일 거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토를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점은 다른 캐릭터들은 스킬 사용하지 않는 게 더 빨리 끝납니다. 잠시 쉬실래요? 그래서 모두 이렇게 내려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깃발이 없으시다면 매일매일 한 번씩 우정 포인트 100으로 깃발 5개를 살 수 있는데요. 뉴비분들은 되도록이면 이걸 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AI 말고 실제 인간들과 싸우는 걸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깃발 사겠습니다. 그리고 아레나는 목록에 보이는 5명 모두를 이길 시 전체 승리 보상으로 깃발 1개를 추가로 줍니다. 자, 이제 인간들이 나왔는데 역시 브론즈다 보니까 방어팀 편성에서 라스만 던져놓고 접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이겨주시면서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러나 이런 라스가 아닌 특히나 비올레토, 집행관 빌트레드 아니면 좀 강해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 상대로는 들어가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보시다시피 랭크도 저보다 훨씬 높고 캐릭터 레벨도 어느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라스 같은 캐릭터들은 랭크가 높아도 제가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라스가 워낙 약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전복 점수는 내 장비를 강화시켜주는 매우 좋은 자원입니다. 그래서 아레나 깃발이 남을 때마다 되도록이면 한 번씩 하는 게 좋아요. 아레나 깃발은 1시간마다 한 개씩 충전되고요. 5시간이면 5개까지 충전되겠죠. 아레나 끝나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캐릭터들의 친밀도가 오르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한 캐릭터가
친밀도 증가시켜주는 아티팩트 없이 1레벨부터 10레벨까지 갈 때 총 1500판이라는 경이로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레나만큼이라도 친밀도를 높여주는 게 좋아요. 자, 아레나를 하고 아레나 재화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석이나 골드 부분을 누르시고 밑으로 가시면 전목점수라는 상점이 있어요. 이 전목점수라는 상점에서는 뭐라고라도 팝니다. 일주일마다 매번 뭐라고라를 사셔야 하고요. 이 미지의 석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 미지의 석판은 아레나 시즌이 바뀔 때마다 한 개씩 추가가 됩니다. 매주 아레나가 리셋이 될 때 우리는 극복의 증표를 얻게 되는데요. 이 극복의 증표를 다른 곳에 사용하시면 안 되고 미지의 석판을 먼저 먹으셔야 합니다. 미지의 석판이 무엇이냐? 이 미지의 석판은 5성 캐릭터에게 기억 각인 1단계를 높여주는 석판입니다. 캐릭터 한 명을 추가로 준다는 거죠. 지금은 제 전복 점수가 너무 낮아서 무언가 살 게 없지만 되도록이면 초반에는 하급 무기 강화석이나 하급 신발 강화석을 사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우선 무기를 레벨업 할 거기 때문에 하급 무기 강화석을 전부 다 살 거고요. 여일이 디에리아 가지고 있던 무기를 강화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들어갔던 기사단에서 이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매주 3일 동안 기사단 전쟁이라는 것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기사단은 기사단 전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사단장분이 저를 배치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보시면은 제 캐릭터가 보일 겁니다. 근데 기사단장분이 뭐지? 건물에 편성을 안 시켰네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너무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럴 때 한번 기사단에다가 메시지를 한 번 더 씁니다. 기사단장님, 제가 이번에 기사단전에 배치가 안 되었는데 부디 다음에는 넣어주세요. 저도 뽑기가 하고 싶습니다. 저도 신비 뽑기가 하고 싶습니다. 비록 전력이 되지는 않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주세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한다고 무조건 다음 기사단 전쟁에 넣어줄 거란 보장은 없지만 일단 물어는 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토리 게임이면 정리의 숲이 열리는데요. 되도록이면 오르비스의 심장도 좋지만 정리의 숲에 이 두 번째 걸 먼저 열리게 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초반에는 특히나 펭귄이나 판타스마가 매우 부족해서 이런 거 얻기 위해 등급을 빨리 해야 됩니다. 나머지 오르비스의 숨결 얻는 대로 오르비스의 심장을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일이 디에리아가 4성인데 이제 이 게임은 6성까지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모험을 도시면 쫄들을 이렇게 얻으실 텐데 이 쫄들을 이 메가 판타스마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쫄 자체를 레벨업을 시켜서 이성의 맥스 레벨까지 높이시면은 일괄 승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일괄 승급이 되거든요. 맥스 레벨 이성 한 마리와 이성 두 마리 넣으면은 3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승급해 주시면 이제 3성으로 갑니다. 3성으로 가면은 또다시 이 메가 판타즈마를 30레벨 그러니까 맥스 레벨까지 높이시면은 승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펭귄이 부족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험을 돌아야 돼요. 네, 똑같습니다. 모험을 또 돌아야 됩니다. 여일의 디에리아 B등급까지 기억 각인하기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그냥 여일의 디에리아 두 마리를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기억 각인으로 디에리아를 넣으면은 기억 각인이 됩니다. 근데 여일의 디에리아를 우리가 최소 5성까지 만들 거예요. 그 뜻은 뭐냐? 여일의 디에리아를 40레벨까지 만들어서 맥스 레벨로 만든 후 다른 4성짜리 4명을 얘한테 매겨가지고 5성 만들어야 돼요. 근데 결국에 4성 4마리를 매겨야 되는데 3성짜리 디에리아 3성짜리 디에리아를 4성으로 만들어서 4마리나 매겨야 되는 그 4성 중 한 명으로 만들면은 기억 각인과 등급도 같이 오릅니다. 그렇지만 펭귄이 부족한 관계로 우선은 모험을 돌겠습니다. 그리고 산별자가 할 때 지금 보시면 기사가 한 명 편성해야 됩니다. 라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자연 속성 영웅 한 명 편성해야 돼요. 원래라면 제가 말했다시피 와이번을 위해서라면 먼저 와이번 캐릭터를 넣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지금 무의를 얻었기 때문에 어라라? A few moments later. 무의를 얻었기 때문에 무의를 넣어주고요. 이제 나머지 한 명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연 속성이 필요하죠. 을 들어가시면 이제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마도사 한 명을 편성해야 되는데 자연 속성도 편성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웅들 중에서는 없는데 그러면은 자연 속성에다가 마도사를 누르시면 쫄들이 나옵니다.
괜찮아요. 쫄을 넣어도 됩니다. 왜냐? 어차피 쫄들을 키우긴 해야 돼요. 20렙까지. 나중 가면은 자원이 풍부해지면 그냥 메가 판타스마로 올리지만 초반은 쫄들을 레벨업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미션을 대충이라도 깨주면서 스토리를 밀어야 됩니다. 스토리 밀실 때 중요한 점이 이제 친구가 생기시면은 모험에서 주는 NPC보다는 친구들을 누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 우정 포인트를 5개나 더 주기 때문이죠. 이게 그냥 5개에서 10개면은 뭐 그냥 10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배입니다. 2배 이벤트, 경험치 2배 이벤트, 골드 2배 이벤트, 이런 식으로 우정 포인트 2배 이벤트. 미션을 클리어할 때 다른 캐릭터들은 스킬 꺼주는 게 편합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디에리아가 한 방에 모두 죽이겠지만 나중 가면 갈수록 한 방에 죽이기 어려워져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 다른 캐릭터들이 스킬 사용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라스가 삼수 쓰는 것처럼 스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꺼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별을 한 지역에서 모두 얻게 될 시 지역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꼭 받아주세요. 누르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정 미션들이 이미 클리어 가능한 경우 삼성 메가 판타스마를 넣어서 레벨업 시키는 게 좋습니다. 메가 판타스마는 자신의 스킬이 획득 시 최대 레벨로 획득합니다. 경험치 획득량이 3% 증가합니다. 라서 이제 모험을 돌 때 경험치를 더 많이 얻습니다. 자, 이렇게 영웅이 차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일괄 승급으로 승급하시고요. 대신 이렇게 노란색 판타스마는 일단 우선은 승급하지 말아주시고 가만히 냅둬주세요. 그리고 이제 삼성 들어가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일의 디에라를 키워가지고 이 친구를 30회를 찍고 4성을 만들 겁니다. 그렇지만 펭귄도 부족하고 지금 영웅도 너무 적긴 해요. 그래서 뭘 할 거냐? 그냥 성향런을 달릴 겁니다. 제가 말했다시피 30포까지는 할만해요. 특히나 스티그마도 800개나 주기 때문에 20법을 한다면 초반에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운 좋으면은 월강 5성도 뜰 수 있기 때문에 뉴비 때는 꼭 시도를 해봐야 되는 뽑기입니다. 클라리사도 와이번에 매우 좋은 영웅이긴 하지만 효율을 따진다면 무이가 안 나온다면 알렉사, 무이가 나온다면 무이 플러스 세크레트 플러스 피리우스, 이 조합이 가장 효율성 높거든요. 왜냐면 클라리사도 좋고 카린도 쓸 수 있고 한데 자원을 너무 많이 소비한 데다 얻기도 힘들어요. 4성이라 랜덤이거든요. 3성이 그나마 얻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극한의 효율을 위해서는 우선은 알렉사나 무이만 키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원펀으로 바뀌어야 되는 와이번은 클라리사나 그런 걸 쓰지 않기 때문에 키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뽑기를 통해서 얻은 스티그마로 정리숲에 가신 다음에 이 성장의 재단을 누르시면 펭귄의 둥지나 정리샘에서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저는 펭귄이 너무 부족하니 펭귄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디에리아를 맥스 레벨 찍은 후에 승급할 때 디에리아 한 명과 물론 디에리아가 2명 더 있었으면은 등급업도 하면서 기각도 높아지겠지만 없으니 우선은 판타스마 2마리 넣을게요. 쫄 20레벨 만들어서 삼성을 올린 쫄을 넣을게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잠금하지 않는 영웅들은 전부 다 실수로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영웅들은 최소한 한 명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잠그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누르면 잠그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두 한 명씩은 잠그는 게 좋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썼는데 실제로 기사단장님이 냉 다음 기사단 편성할 때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물어보지 않았다면 이 기사단장님은 절대로 저를 기사단전에 넣지 않았겠지만 제가 물어봐서 정말로 짠 게 아니라 제가 모르는 분입니다. 이분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모험할 시 이렇게 긴급 미션이 뜰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 한 번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귀찮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게임하다 보시면은
영웅 칸이 분명히 부족하실 거예요. 이럴 땐 이 영웅 대기소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캐릭터를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쫄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쫄을 그냥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50칸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영웅 칸이 꽉 차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아티팩트 강화석, 그냥 강화석은 다 사면 됩니다. 성장하는 모험가에서 도전하는 모험가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그 전에 있었던 성장하는 모험가에서 보상 일단 다 드셔야 됩니다. 도전하는 모험가에서는 장비 구강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때 얻었던 장비를 강화하면 되고요. 네, 틈틈이 강화하시면 됩니다. 이 장비를. 자, 이렇게 해서 장비 플러스 구강하기 했는데 왜 안 돼? 아, 에? 했는데? 아닌가? 오케이! 넘어갔네요. 자, 이제 여기서 영웅 스킬 강화 1회 진행인데 이것은 우리가 다시 말하지 Y번에 돌아야 되기 때문에 무위의 스킬 강화를 하겠습니다. 자, 무위의 스킬 강화 중에서도 참스, 효과 발생 증가 확률을 높여야 되고요. 처음 두 개는 촉매제가 필요하지 않으니 스티그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영웅에게 펭귄 1을 사용하기, 이것도 디에리아, 딜러에게 조금만 매깁시다. 그러면 이제 아레나 3위까지 진행하고 아티팩트 플러스 6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써야 될 조커를 강화를 할 건데요. 이미 강화를 해버렸네요, 조금. 그래도 어차피 데이데임 조커는 2개 쓸 거기 때문에 다른 1개도 이제 강화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골드가 없다. 자, 이렇게 골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우편함 열어서 비상 돈을 꺼냅니다. 자, 이러면 골드가 생겼죠?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아티팩트 6강까지 만들었고 또 미궁 진행. 자, 그럼 뭐 미궁 진행하니까 미궁 진행해야겠죠. 네, 미궁 진행해서 파르스 대미궁 열렸는데요. 1구역이랑 파라인 틸의성 2구역이랑 아이템 차이만 있고 한해서 차이는 없어가지고 미션이 아니면 안 밀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밀었으니까, 그리고 또 어차피 미궁 한번 해야 되니까 갈 건데요. 여기서는 그 댕댕이는 빼고 라스를 넣고 가겠습니다. 이제 라스가 인싸라 가지고 누가 있든 간에 이 친구는 이제 캠핑장에서 사기를 높여줍니다. 이런 꼭지점들이 이제 보물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쭉 이렇게 위로 돌 생각입니다. 이렇게. 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데려가 줄게. 여기 있는 게 하늘석이니까 굳이 여기 있는 거 먹을 필요 없긴 하네요. 일단 사기도 없고 영웅들도 죽어서 그냥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전한 모험가 어느 정도 클리어가 됐고요. 자, 그러면 정리해제는 중급을 클리어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초급 클리어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의 캐릭터들로 데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제는 중급까지 클리어했고요. 그럼 결국에 또 이제 모험을 밀라고 하는데 여기서 얻는 보상도 강화제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모험밀기밖에 없네요. 네, 일단 이쯤에서 확인은 없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원로원 평판이 일정 이상 지나서 지속 효과 상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뉴비분들은 모험을 계속 돌면서 계속해서 이성쫄이 쌓이게 될 건데 이것들을 팔거나 딴 데다 이상한 데다 먹이면 안 됩니다. 나중 가서는 이성쫄이 오히려 부족해서 이성쫄을 찾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쫄 품귀 현상이라고 많은 중비분들, 모임분들 모두 다 겪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모험 대기소에 넣어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옥 같은 모험 밀기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7챕터까지 밀게 된다면 이제 다시 이 안경 쓴 여자한테 들어가서 모든 보상들을 먹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삼성 영웅을 4성으로 승급하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스토리를 밀면서 키웠던 메가 판타즈마를 승급하기 이전에 일단 일관 승급으로 쫄들을 업시킵니다. 그리고 맥스 레벨 된 메가 판타즈마를 쫄 2마리를 넣고 댕댕이도 1마리 넣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메가 판타즈마를 댕댕이라 그러고요, 기가 판타즈마를 금댕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4성 메가 판타즈마가 1마리, 그리고 디에리아가 1마리가 모였죠. 그럼 2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일의 디에리아를 5성을 만들기 위해선 2마리의 댕댕이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메가 판타즈마를
레벨업을 시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할 때 노련한 펭귄과 시장의 펭귄을 쓰셔도 돼요. 그치만 전설의 펭귄은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그리고 다시 일과 승급을 들어가셔서 보시면 댕댕이가 부족해서 지금 두 번째 댕댕이가 안 뜬 거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역으로 들어가신 후에 성역에서 한 마리 정도만 빼오세요. 그리고 다시 일과 승급을 하시면 이렇게 댕댕이가 모여졌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디에리아 한 마리, 댕댕이 세 마리로 사성이 네 마리가 모였습니다. 자, 여기서 디에리아를 승급을 하면 디에리아가 5성이 되면서 기억 각인도 B등급이 되었어요. 근데 이 기억 각인은요, 자신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각인 해방이 아니라 각인 집중을 하셔야 자신에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인 집중 잠금 해제해야 되는데 탕점으로 가야 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추격자 미션에서 하나를 공짜로 줍니다. 이걸 통해서 하라고. 도전한 모험가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보상을 다 먹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상하는 모험가가 될 거고, 이제 여기에 있는 아이템, 이제 나머지는 아름다운 추격자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일의 디에리아 강의 집중 개방하기. 그래서 다시 여일의 디에리아한테 돌아가시고요. 여일의 디에리아 오신 다음에 각인을 집중 해제합니다. 이러면 보시다시피 자, 치명타 확률이 63.3%예요. 이거를 취소한다면 치명타 확률이 내려간 거 보이시죠? 근데 이 각인 해방 자체는요, 실제 지금 보여지는 스탯에서는 적용이 안 되시고 4명의 파티원들이 모였을 때 그 나머지 3명에게 이제 생명력 3.6%라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하지만 딜러는 여일의 디에리아 강인 집중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다 받으시고, 자, 말했다시피 여기는 굳이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자면, 번개 모양의 아티팩트 장비소에 들어가셔서 전사 플라워 샤워를 한 개 넣어줍니다. 자, 아티팩트는요 5개까지 더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개 넣을 때마다 최대 강화 레벨이 3씩 증가합니다. 자, 이러면 미션들이 거의 다 성공하고요. 여기서 얻는 플라워 샤워는 한 개로 모두 합치면 될 것 같습니다. 미션에서 얻은 상급 아티팩트 강화석은 데이드림 조커에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드림 조커를 미리 무이나 알렉사에게 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무이가 낄 것이기 때문이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강화를 하는데 하급 아티팩트 강화석을 넣었는데 조금만 부족해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하급 아티팩트 강화석을 넣기에는 오버가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먼저 하급 아티팩트 강화석을 넣습니다. 그리고 소환으로 갑니다. 소환으로 가면은 이제 우정 소환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우정 소환을 해주시면은 1성, 2성짜리의 아티팩트가 나옵니다. 일단 이거는 10법을 더하고, 자, 보시다시피 2성의 아티팩트와 1성의 아티팩트가 같이 나오고요. 쫄도 나옵니다. 심지어 댕댕이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정 포인트가 중요한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카페나 아니면 스토브 게시판에 저 뉴비이고요, 우정 포인트 잘 벌어다줄 우정 포인트를 버는 비법은 내 친구가 내 캐릭터를 쓰거나 내가 친구의 캐릭터를 쓰면은 얻게 됩니다. 서로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뉴비분들을 고인분들이 데려간 이유가 이 우정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예요. 모험을 돌아야지만 얻을 수 있거든요. 얻었던 1성, 2성 아티팩트로 강화를 합니다. 여일의 디에리아가 40레벨이 됐고 5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레벨업해서 올려주는 게 좋은데, 자, 말했죠, 전설의 펭귄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설의 펭귄은 가방에서 강화 재료로 들어가시고 정리를 누르시고 팔면은 은빛 전설성을 3개나 줍니다. 그리고 골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전설은 무조건 파는 거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빛 전설은 어디에 쓰냐? 그것은 여기 전승석 상점에 들어가셔서 머라고라를 사시는데 주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승석 상점은 매주 초기화 되며 머라고라부터 상급 아티팩트 강화석까지는 매주 사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맨 단계 뉴비라서 은빛 전승석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 살 수가 없는데, 이제 여유가 될 때마다 머라고라를 1순위, 2순위는 장비 연승석 상자, 3순위는 하급 아티팩트 강화석입니다. 참고로 하급 아티팩트 강화석과 상급 아티팩트 강화석의 차이는 하급 아티팩트 강화석 3개가 상급 아티팩트 강화석입니다. 그래서 뭘 사든 간에 손해는 없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셨다면 남은 건 또다시 모험을 도는 것밖에 없습니다. 7챕터까지 밀게 되신다면 지휘본부를 쓸 수 있는데, 지휘본부 중앙 건물 만드시고요, 오른쪽 건물 1개 만드시고요, 왼쪽 건물도 1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임무 들어가셔서 행동 1짜리 올리시는데, 일단 똑같은 캐릭터는 넣지 않습니다. 못 넣기도 하고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업한 캐릭터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은 토벌 임무도 행동 1단계 멜라니가 2명인데 일단 이 친구를 키운다 치고, 그리고 미스티 체인도 넣고, 알렉사는 넣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알렉사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라스랑
아이템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다시 모험을 돕니다. 드디어 랭크 25가 되어서 펫하우스가 생겼습니다. 자, 펫 처음 받을 때는 그냥 생기세만 보시고 고르시고요. 매일매일 하루씩 한번 펫 분양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뉴비 때는 절대로 이 펫 분양권을 사시면 안 됩니다. 일반 사료, 펫 장난감, 그냥 펫 관련된 모든 걸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매일매일 소환하시면은 로비 타입 펫도 얻으실 건데 이제 그때는 로비 타입 펫을 넣으시면 되고요. 왜 펫하우스를 건들면 안 되냐? 그 이유는 골드가 없는데 펫 상점 자체가 한 개당 이미 제 전재산의 10% 정도를 써야 됩니다. 골드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게 펫짝이라서 절대로 펫을 건드시면 안 됩니다. 뉴비일 땐. 비록 이번에 제가 얻은 삼성 펫이 터보에 관련된 스킨만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냥 동행하시고 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팁 드릴게, 이 테이블을 누르면요, 이게 전투 그 조합별 테이블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쫄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쫄작 100이라 하면은 쫄작으로 바뀌고요. 팀2도 이제 여기서 이제 Y번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제 Y번 펫을 하나 넣어주시고, 이제 지금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무기밖에 없어서 일단 이렇게 남겨두고, 팀 추가를 누르시면은 골드 이용해서 팀을 추가할 수 있지만 뉴비 때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10-10 도착했습니다. 자, 10-10 조언해드릴 것은 친구 중에서 그냥 강한 거 찾으면 좋거든요. 전사, 기사, 도적 이런 곳에서 보통 기사보다는 전사가 좋죠. 전사에서 이제 좀 쓸만한 애들 가져가는 게 좋은데 친구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잠비 하나 가져가면 되긴 합니다. 여기서 하나 알려드리자면 일단 먼저 반각 한번 거시고, 여기서 무조건 제 캐릭터 중 하나가 죽어야지만 내 친구 캐릭터가 오는 게 아니에요. 왼쪽 밑에 보시면 태그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태그를 누르시면 바로 교체 가능하시고요. 바로 스킬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이렇게 모험 1장을 끝내주시고 나서는 이제 나머지 지도에 있는 뭐 8S라던가 OS 등등 다른 모든 부분에서 별들을 모두 모으시고 재화를 수습하시면서 레벨업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피소드가 이제 에필로그가 있고 에피소드 2가 있습니다. 이 둘 중 하나를 에피소드 1을 끝내면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에피소드 2를 먼저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일단 에피소드 1 챕터 10에 10-10을 끝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저는 안젤리카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단지 계정 랭크만 높이면 되죠. 일단 그럼 여기까지 뉴비 가이드 2화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